예, 안녕하십니까.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은 인사 말씀과 함께 또 계속해서 우리의 할 일, 문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시고 실정도 날 법도 합니다만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거 응원 드리고요. 끝까지 힘내서 가십시다. 이제 소송 승계까지 왔습니다. 소송 승계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부터 천천히 한번 보시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독당 참가, 공동소송 참가, 승계 참가, 인수 참가는 타인 간의 계속 중인 소송의 제3자가 당사자로 관여하는 것이다. 오, 뭐 당연하신 말씀 같은데, 그죠? 당연하신 말씀 같은데, 독당 참가, 공동소송 참가, 승계 참가, 인수 참가, 타인 간의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당사자로서 관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 중에 뭐가 하나 빠졌죠, 그죠? 생각하신 그거 맞습니다. 보조참가입니다. 쭉 나열되어 있는데 보조참가가 빠져 있어, 그죠? 보조참가는 당사자로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말이 계속될 때 좀 반대 해석을 좀 해보고 한 번쯤 의심해보는 공부하는 태도로서 옳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쭉 이것은 타인 간의 소송 중에 제3자 당사자로 관여하는 거죠. 너무 싱겁고, 그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보조참가는 빠졌네? 맞아, 보조참가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 무심코 지나가는 지문이더라도 2번 한번 보십시다. 독립당사 참가 신청은 소의 일종이므로 소액사건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하며, 소액사건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라. 소재기 방식에서 소심법, 소액사건 심판법의 구술제소에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죠? 서면주의의 예외로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소액사건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의해야 하며, 서면으로 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편면적 참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쪽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 부분을 송달해야 한다. 편면적 참가, 이 단어를 보면은 예전에는 편면적 참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원피고 쌍면에 다 참가를 해야 돼. 주장이 있어야 돼. 근데 법 개정, 아주 오래전에 법 개정으로 편면적 참가도 허용이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쯤에 본 지문 중에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편면적 참가가 허용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여부에 관계없이. 그게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강좌를 통해서 처음 보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고 또 예습 복습 따로 공부하실 시간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이걸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읽을 때 제가 지금 한 것처럼, 그죠? 지문 지금 2개 읽었습니다. 그죠? 강좌 시작하고 지금 5분이 다 돼 가는데 지문 2개 가지고 저 사람이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이해의 정도가 깊어지면 행간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면서도 빠진 글자가 보이고 그럴 정도까지 이르러셔야, 그래야 암기도 수월해지고 시험에 접근이 빠르다. 그래서 그냥 읽을 때도 좋은 얘기네 하지만 다음에 읽을 때는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반복하게 되시리라 믿고, 그리고 그렇게 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3번 또 지문 한번 보실까요? 인수 신청만으로는 인수 참가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신청만으로는 안 되고 법원에 그치 허브 결정이 있어야 하며, 그치 신청은 네 생각이고, 그죠? 법원에 결정이 있어야 되며 맞으며, 결정을 할 때에는 양쪽 당사자와 피인수 신청인을 신문하여야, 필요적 신문 2군, 신문할 수 있다, 신문하여야 한다. 소송법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민사집행법엔 또 그런 걸로 지문을 많이 신문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걸로 답지문 또 많이 만듭니다. 예, 신문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고요. 예, 4번 인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 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좋은 얘기인데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예, 통상의 항고로 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 규정의 입장입니다. 통상, 보통 항고라고 그러죠, 그죠? 통상의 항고. 요렇게. 그래서 답은 이것이 답이었다. 한 문제를 가지고 좀 길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른 문제를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고 이렇게 휙휙 지나가지만, 내가 다다뤄야 돼. 예, 이 공부를 반복해가지고 이르러야 할 지점은 저런 지점이구나.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제시해 주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또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면 이 강좌가 아마 몇 년 가겠죠? 예, 아주 긴 문제입니다. 승계 참가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십시다. A가 원고가 되어, 시험 치실 때 이렇게 표시하신다는 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그죠? 안 그러면 실수하십니다. 근데 저게 한 7, 80%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죠? 질문이. 근데 가끔가다 옳은 것은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이야 시간이 있으니까 공부할 때는 괜찮지만 시험장에 가면 시간이 촉박해. 옳지 않은 것, 분명히 질문이 옳은 것은 그랬는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려고 틀린 집을 1분에 탁 나오면 그걸 체크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런 것을 실수로 해서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수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지 딱 입력을 한 다음에 쭉 지문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A가 원고가 되어 B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에 C가 A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참가 신청을 할 경우, 이 문제가 지금 승계 참가잖아요, 그죠? 참가 신청을 할 경우 A가 승계를 다투지 않아. C는 B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면 된다. 그러하다. 승계 참가에서. 그 다음 2번. A가 원고가 되어 B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에 C가 A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참가 신청을 하였고, A가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B가 또 동의를 하지 않아. 그런 경우 A의 청구와 C의 청구는 참 복잡하다, 그죠?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게 되므로 법원의 양 청구 모두에 대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지당하신 맞습니다.
굉장히 사례형 어렵게 냈습니다. 그죠? 14년도 상당히 예전 문제인데 구급시험에 이렇게 어렵게 냈어. 저기 승계참가가 민소법에서 좀 뒷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절차법은 좀 뒷부분에 어렵게 내는, 출제하시는 분들이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끝까지 힘 빼지 않고 왔느냐. 그래서 끝부분을, 맨 끝에 부분을 좀 의미를 두어가지고 좀 심도 있게 내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절차법은 처음에 시작할 때 힘 빼지 말자. 힘 뺄 부분이 많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처음에 막 힘 줘가지고 공부하고 뒤에 가면 힘이 빠졌는데 문제는 앞에서 안 나오고 뒤에서 탁 내버리면, 예, 시험 출제하시는 분과 우리와의 게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 게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생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보면 그렇습니다. 상당히 뒷부분인데 굉장히 어렵게 심도 있게 문제를 내셨어. 그죠? 앞에 관할, 당사자 표시 정정, 소송 요건 참 쉽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맨날 거기만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못 와. 힘이 들어서.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뒷부분에 끝까지 힘 줘서 힘 잃지 말자. 끝까지 힘내자. 예, 우리도 지금 거의 이 강좌의 한 4분의 3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힘 빠질 때가 됐어. 그죠? 지금 한 번 더 신발끈을 조여 매심이 오른줄로 아래오. 예, 3번 보십시다. A가 원고가 되어 B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에 A가 C가 B의 승계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예, 인수신청 하였는데 법원이 C에 대한 신문을 하지 않고 신문해야 되는데 C에 대한 인수를 명하는 결정을 했다면 그렇지, 위법한 것이다. 별 내용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명문 규정 가지고 이렇게 케이스를 만든 거야. 별 내용 아니에요. 그 다음 4번. A가 원고가 되어 B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에 A가 C가 B의 승계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역시 인수 신청을 하여 C에 대한 인수를 명하는 결정이 있었고, 그 후 A의 동의하에 B가 소송에서 탈퇴하였다면 판결의 효력은 A씨에서만 미치고 B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B에게도 미칩니다. 이런 경우에. 답도 옳지 않은 거, 여기 답을 여기다 위치시켜서 다 읽어야 돼. 그죠? 우린 지금 공부하니까 물론 다 읽지만 시험장에서는 답을 탁 찾으면 나머지 읽을 필요가 없죠. 그 정도 확신을 가지고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예, 아주 힘든 문제였습니다. 현장에서 만났더라면 주어진 1분을 다 쓰고도 모자라서 1분 30초 정도를 써야만 답을 찾을 수 있는 힘든 문제죠. 그런 거는 1분이 주어졌는데 한 문제 푸는데 한 30초 만에 해결했다. 그럼 내가 30초를 벌었잖아. 그죠? 다음 문제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 정말 힘든, 답을 찾기 힘든 문제였어. 다음 문제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예, 1번 당연승계 있어도, 그죠?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다. 맞다. 그 다음 2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중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에 대해 등기 이전 받은 제3자는 특정 승계인이다. 이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 냐 아니냐, 그러면 소송물의 계쟁물에 관한 권리가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에 따라서 갈리는 법리하고
똑같은 법리가 여기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일 때는 그걸 양도받은 자는 제3자이지만 채권적 청구권일 때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여기도 그대로 적용되니, 예, 이걸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면 제3자는 특정 승계인에 포함된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3번. 참가 승계를 하면 당초 소재기 시에 소급하여 시효 중단,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그 다음 상고심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승계참가와 인수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승계참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독당 참가와 마찬가지로 그죠? 삼면 소송 관계가 성립하므로 독당 참가에 준하여 처리한다. 맞습니다. 그리 하십니다. 그 다음 2번 인수참가 신청은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신청서는 문건으로 전산 입력하여 기록에 가철. 그렇습니다. 독립된 사건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 3번 인수 신청만으로, 이건 본지문인데 그죠? 신청만으로는 효과 발생하죠.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되죠. 맞다. 그 다음 4번 인수를 명하는 결정에 대해서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이 있으면 기록 표지에 인수참가인 난을 만들어 그 성명과 대리인 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기록상 호칭이 피인수 신청인. 정말 어렵다. 그죠? 이게 아니라 그분의 호칭은 피인수 신청인이 아니라 승계인수인 이라고 합니다. 승계인수인, 피인수 신청인이 아니라. 이 또한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 그죠? 또 보십시다. 소송 승계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보십시다. 당연 승계에서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 절차에 중단 없이 구당사자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지만 실질은 승계인의 대리인이다. 그렇군. 따라서 판결로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승계집행문이 필요 없다? 승계집행문이 필요하죠. 예. 구당사자 이름이라면서, 그죠? 대리인이다. 따라서 판결로 집행할 때 승계집행문이 필요 없다. 조금 그럴듯한, 그죠?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셨는데 들켰어. 그죠? 대리인인 건 맞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승계집행문이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일 때 우리 안 속아 넘어갔어. 그죠? 그 다음 2번. 변종 전에 승계인은 소송을, 그렇구나. 변종 전에 승계인은 소송을, 변종 후에 승계인은 기판력을 각 인계 받는 것이므로 소송 승계제도는 기판력의 확장,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 한다. 아까 그거였잖아. 그죠? 변정 후의 승계인의 채권적 청구권이면 특정 승계인 아니고 물권적 청구권일 때 특정 승계인이 맞다. 그것이 기판력의 확장, 주관적 범위의 확장이거든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라고.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죠? 다음 3번 소송물 양도에 의한 승계. 그래, 특정 승계는 다시 승계인이 스스로 참가하는 참가 승계와 종전 당사자 인수 신청에 의한 인수 승계로 나누어진다. 참가 승계와 인수 승계. 특정 승계 분류를 하셨군요.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당연 승계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소송은 승계인에게 넘어가서 승계인이 당사자가 되지만 곧바로 소송 수행을 할 수는 없고 법은 소송 절차를 중단시키고 그죠? 수계 절차를 걷도록 하였다. 맞다. 그다음 이제 우리는 이제 챕터가 바뀝니다. 이제 상소 파트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상소 파트. 계속 쉬어가는 페이지가 몇 개 나오네요. 왠지 좀 진도가 그냥 넘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상소, 항소, 상고, 항고 세 개가 있군. 예. 총설, 상소의 일반 요건으로 왔습니다. 예, 보시죠. 1번. 옳지 않은 것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고, 기본이다. 그죠?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위 2주의 기간은 1심 판결이 송달된, 그죠? 다음 날부터 기사나요? 말일의 종료로서 만료된다. 민법상 초일 불산입은 여기도 적용되는군. 예. 2번 허위 피고 주소로 1심 판결이 송달된 경우에는 피고가 그 판결 선고 사실을 안 날부터 진행이 된다. 예, 허위의 피고 주소로 1심 판결이 송달된 때 뭡니까 이게? 판결 편취죠. 그죠? 판결이 편취. 허위 주소로 1심 판결이 송달됐어. 판결 편취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럴 때는 송달이 무효죠. 송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죠? 이 송달, 1심 판결이 송달됐다면서 그 송달이 무효야. 그래서 기간 진행이 안 해. 그래서 언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리. 피고가 판결 선고 사실 안 날로부터 항소 기간이 진행된다 그랬는데 진행 안 된다니까요. 송달이 무효이기 때문에 항소 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그래서 언제든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리. 판결 편취입니다. 그죠? 틀린 거고. 그 다음 필수적 공동소송과 공동소송 참가의 경우에는 최후의 판결을 송달받은 공동소송인을 기준으로 하여 항소기간 도과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최후의 판결을 송달받은 이 사람을 기준으로. 언제? 필수적 공동소송하고 공동소송 참가. 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판결 송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기간 도과 여부를 계산한다. 다음 4번. 청구 일부에 대해서 재판을 누락했어?
하는, 그쵸? 그때 하는 게 추가 판결. 경우에는 그때는 최초의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과 추가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그죠? 각별로 진행한다. 당연하신 말씀이다. 다음 문제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부터 보실까요? 원심에서 전부 패소한 원고들 중 1인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상고 취지의 상고인의 패소 부분을 초과하는 불복 범위를 기재하여 상고장이 제출된 경우에는 보정명령 등을 통하여 불복하는 상고인과 상고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여 그에 따른 적정한 인지액을 첩부하게 하여야 한다. 참 실무 집신상 좋은 얘기, 당연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저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상고 이익이 있는 당사자 중 일부가 상고를 제기하고 일부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후의 상고장이 제출된 날과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최후의 상고 제기 기간이 만료되는 날 중 뒤에 도래하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기록을 상고 부분으로 송부한다. 또 맞는 말씀. 그 다음 3번. 재항고.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기해야 하고 재항고인이 재항고장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여기 꼭꼭 숨겨 놓으셨네요. 답을 7일이 아니라 20일이죠. 그죠? 7일 이내에 재항고 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위 각 기간을 도과한 경우 원심법원은 재항고장 각하. 옳지 않은 것은 저게 답지문이 되겠다. 그 다음 4번.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면서 잠정처분으로서 강제집행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하므로 그에 대한 항고는 그저 불복이 허용되지 않을 때 하는 게 특별항고 아닙니까? 그죠? 특별항고를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해야 한다. 집행법상 맞는 말이에요. 저게. 집행법에서는 당연한 얘기인데 소송법에다 지문 갖다 놓으니까 왠지 좀 어려운 것 같죠. 그죠? 다음 또 보십시다. 항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 다음 1번 일부 청구 전부 승소 항소이익이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청구 취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청구 취지 확장을 위해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자주 나옵니다. 앞으로 몇 번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2번 항소장이 항소심에 접수됐대? 그래서 1심법원으로 송부를 했겠죠. 그죠? 그 기간은 그렇죠. 1심법원 도착시를 기준으로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 3번 판결에 경정이 있더라도 항소기간은 판결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하고 경정결정의 송달 시부터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맞다. 그 다음 부대항소가 항소기간 이내에 제기되었다면 주된 항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항소인이 어떤 사람도
그렇죠. 그 사람도 부대 항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본안의 재판 중에 한 소송 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하지 못한다. 맞다. 다음 항소를 한 뒤 소송 기록이 1심법원에 있는 동안 1심법원에 항소권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에 항소권 포기서를 제출한 즉시 항소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맞다. 3번 잠부를 유보하지 않은 그렇죠. 묵시적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는 된다고 그랬죠. 그죠? 다음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당사자는 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제1심 판결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이익이 없다. 당연하다. 다음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번 문제 맞죠? 예, 1번 상고장이 대법원으로 바로 제출되었다고 다시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기간 준수를 따진다. 맞다. 그 다음 2번 소송비용 가집행 재판에서는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는 것이고 3번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송달 전에도 요거 처음 나온 거거든요.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해설 파트에 있는 거 우리가 조금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입니다. 요 파트는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판례를 볼까요? 원심은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상계 후 잔존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였는데 원심이 이 경우 피고들로서는 원심 판결 이유 중 원고의 소구 채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진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상고의 이익이 있는 거죠. 저런 경우에. 그래서 여기는 판결 원문인 것 같고 그 다음 이시훈 교과서 같은데 또 그걸 또 풀어놨으니까 한번 더 봅시다.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 이유 중에 판단에 불만이 있어도 상소이익이 없다. 당연하죠. 그죠? 판결 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은 주문에 대해서만 생기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승소하여도 승소의 법률효과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당연하시다. 그렇죠. 그 예외가 예비적 상계 항변이 이유 있다 하여 승소한 피고의 경우이다. 이때의 피고로서 원고의 소구 채권 자체의 부존재를 판결 이유로 이유 변경되어 승소하는 것이 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범위 판결 주문에 하나 인정된다. 이유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데 단 상계항변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 조문입니다. 그래서 상소이익이 있다는 것이죠. 상계만 나오면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항소 절차에 관해서 잘못된 것은 1번 청구 확장 항소할 수 있다. 세 번째 보는 것 같죠. 그죠? 외워집니다. 아주. 그 다음 항소장이 1심 아닌 항소심에 접수되었다 1심법으로 송부된 때는 그치 요때를 기준으로 기간 준수를 가린다. 그 다음 3번 경정이 있어도 항소기간은 송달된 때로부터 진행하고 경정결정의 송달 시부터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시다. 그 다음 4번 추후부한 항소가 제기된 경우 추후부한 항소를 했는데 확정 판결의 효력이 배제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추후부한 항소가 제기됐다고 해서 확정 판결의 효력이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가만 놔두고 그죠? 확정 판결의 효력이 배제되면 추후부한 항소를 하는 이유가 없죠. 그죠? 배제됨으로 전산상의 확정일을 삭제해야 된다. 예, 이게 지금 틀린 지문인데 추후부한 항소 해가지고 그럼 항소가 받아들여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항소심 해가지고 확정 판결 지금 이거 지금 이 판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취소돼야지 항소가 제기된 것만으로 취소된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효력이 배제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이거는 진짜 무슨 얼토당토 안 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항소가 제기되면 뭐 판결이 없어지는 게 항소심에서 판단을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원판결이 취소돼야 판결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이지 제기만으로 뭐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또 보십시다. 틀린 것은 그랬네. 그 다음 1번 보십시다. 그렇죠?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죠?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 2번 소송 절차 중단됐어. 그럼 수개할 사람이 누구냐? 1심 법원에 수개 결정을 얻어 항소를 하거나 그렇죠? 항소를 제기한과 동시에 항소법원에 수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맞다. 3번 1심 판결 전에 불항소 합의를 하면 판결 전에 불항소를 합의를 하면 1심 판결은 선고와 함께 확정되고 그 다음 제1심 판결 후에 그런 합의를 하면 합의서에 그 합의 시에 판결이 확정된다. 맞는 말씀. 4번 판결 선고 항소기록 송부 전에 항소인이 한 항소장 인지액을 포함하는 소송 구조 신청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원심 재판장은 인지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아, 이게 틀렸군. 전이라도 이게 틀렸고 확정되어야, 그죠? 확정되기 전이라도가 아니라 확정되어야 원심 재판장은 인지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예규였군요. 예규. 예. 보십시다. 그 다음 문제. 항소의 절차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항소장 접수할 때는 송달일 확인, 항소기간 도가 여부를 반드시 검토, 도가한 경우 그죠? 원심에서 항소장 각하 결정을 한다. 맞다. 2번 항소기간 도가 여부는 항소장이 항소심에 접수되어 1심 법원에 송부된 경우에 아이고 여기가 이 단어가 틀리셨군.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1심 법원이죠. 그죠? 그 다음 3번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에 대해 보정명령을 한 후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기 전에 반드시 수납은행의 수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 현금으로 인지될 납부하고도 영수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 무슨 시험 지문이 뭐 저렇습니까? 그죠? 네. 실무 지침서에 그냥 문장을 따오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4번. 제1심 소송 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 사망이나 파산 선고에 의한 소송 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 적법한 상속인이나 파산관제인은 제1심 법원에 수개 신청을 한 후 판결을 송달받아 항소하거나 왠지 좀 본지문 같다. 그죠? 사실상 판결을 송달받은 뒤에 그죠? 항소를 함과 동시에 항소법원에 수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맞는 맞습니다. 예,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상소의 이익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십시다. 전부 승소한 원고가 소변경 청구 취지 확장을 위해 상소하는 것은 허용된다? 소변경 청구 전부 승소한 상소 이익이 없죠, 그거는. 그죠? 상소 이익에 관해. 그 다음 전부 승소한 피고가 반소를 위해 상소하는 것은 역시 상소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묵시적 일부 청구에 대해서 전부 승소자의 나머지 잔부를 청구하게 이거는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우리가 본 질문 이거예요. 그죠? 묵시적 일부 청구의 경우에 전부 승소자의 나머지 잔부를 청구하기 위한 항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본 것은 저 경우에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죠? 짧은데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다음 예비적 상계 항변이 이유 있다 하여 승소한 피고는 상소이익이 있다. 그러하다. 옳은 것은 굉장히 문제가 어렵다. 예. 그래서 상소심 총설 부분이 이렇게 끝이 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